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하며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1년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 지금 현재 2021년 현재의 저희들이 그 방향을 정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이승만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로 해서 나타나는 요 어간이 70년 사이가 나타납니다. 선지자는 이 위치에 인류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위치를 인류 속에서 인식시키는 가운데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라도 그렇게 연결하는 거죠. 2020년 11월 20일이라고 한 날짜에 사탄의 행적이 나타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현재 교황의 산하에서 당시는 그렇습니다. 교황의 산하에서 예수의 이름이 보호되는 사탄인데도 불구하고 보호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거를 사탄으로 계명 전 세계사 기록에서 이거 전부 다 고치자. 고치는 일을 하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개념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2020년도부터 월별로 달달이 있었던 나름대로의 그 상황,
뭐 주관적이기도 하죠.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선포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되어지는 내용에서 2020년을 보냈는데 2021년을 보내다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참 뜻밖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영향에서 이 프란치스 교황이 지금 구금되는 사태까지 보고, 그리고 지금 한 열흘 전에, 열흘도 안 됩니다만은 이 외계인 존재를 실제로 확인하는 겁니다. 외계인 존재. 그래서 인류 종말이 아니라 태양계 종말. 외계인 존재, 외계라잖아요. 이거는 태양계 밖에 있는 외계인이죠. 그래서 외계인이 존재하는 것에서 우리는 태양계 종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로구나 하고 인지를 한 겁니다. 외계인 존재하는 거하고 태양계 종말하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이거는 뭐 개인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즉 이거는 외계인 존재, 태양계 종말하는 거는 인간이 지구에 있는 인간에 의해서 이게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변경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연결시키는 요소가 있고, 바로 이 내용에서 이런 걸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선지자적인 위치 때문에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표현한 내용에서 그 외계인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인지가, 이게 잘못하면은 그 무슨 뭐 지구에 대한 뭐 업무 이야기, 장래 어떤 지구가 계속되어지는 중에 우리가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으니까 참 이야기거리 삼는 그런 가십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시간여행이란 말을 했습니다. 시간여행이란 말. 그러면은 신박과학의 과학 타임머신입니다. 이게 과학자들은 시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외부의 힘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우주 전체에 걸쳐 항상 일정한 속도로 진행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시간여행은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26세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탄력적이며 속도에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시간이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한다고 말이죠. 시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1971년이 되어서야 실제로 실험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총 8개의 원자시계를 만들어 4개는 지상에 두고 4개는 비행기에 실어 세계 곳곳을 여행하게 한 뒤 서로의 시간을 비교해보는 비교적 간단한 실험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비행기에 설치된 원자시계와 지상에 설치된 원자시계의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비행기에 설치되었던 원자시계의 시간이 더 느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옳았음이 입증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여행은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전부터 수차례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우주에서 시간당 약 27,000km의 속도로 879일 동안 이동했던 우주비행사 엔다니 파달카는 44분의 1초 더 앞선 미래의 지구로 귀환했죠. 그런데 44분의 1초 앞선 미래는 사실상 거의 체감할 수 없을 정도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트 여객기나 로켓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당 299,791.819km에 도달할 수 있는 무언가로 말입니다. 사실 미래로의 이동은 원자 수준에서는 예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 강입자 충돌기 등을 통해서 말이죠.
이러한 장치들은 실험이 진행될 때마다 아원자 입자들을 미래로 보내게 됩니다. 입자 가속기는 양성자를 빛의 속도의 99.999999%까지 가속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속된 양성자는 시간이 지연되어 관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보다 약 6,900배 더 느리게 흘러갑니다. 즉 우리의 시간이 6,900초가 흘러가는 동안 양성자의 시간은 단 1초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인류는 예전부터 입자들을 미래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라면 인간의 시간 여행도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000년 후 미래의 지구를 방문하고 싶다면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의 99.995%까지 속도를 올리면 됩니다. 이 우주선을 타고 5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행성, 예를 들면 케플러 186F 같은 행성으로 이동한다면 우주선이 거의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500년 정도면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간단한 식사와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출발하면 역시 500년 정도 후에 지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플러 186F까지 갔다가 오는 시간은 총 1000년 정도가 걸리게 되죠. 그리고 지구의 시간은 1000년이 지난 3020년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주선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간은 지구 시간의 100분의 1의 속도로 흘렀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던 우주선이 거의 빛의 속도로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흐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는 1000년이 흘렀지만 우주선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간은 고작 10년 정도가 흘렀을 뿐입니다. 아마 이들에게 1000년 동안 이동했다고 설명해도 절대로 믿지 못할 겁니다. 물론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사이에는 분명히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타임머신을 실제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우주선의 개발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빛의 속도로 이동 가능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인류의 기술로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은 2018년에 발사된 파커 태양 탐사선으로 빛의 속도의 약 0.00067%의 속도를 낼 수 있죠. 또한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가속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양의 연료도 없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효율의 반물질 연료가 핵심이 될 수 있으며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연료가 성간 여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약품 등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들도 해결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여행에 대한 이론은 한 가지 실망스러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타임머신은 미래로는 갈 수 있지만 과거로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웜홀, 블랙홀, 우주의 끈 등을 과거로 여행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안했는데요. 특히 이론적으로 두 시공간의 지점을 연결할 수 있는 웜홀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웜홀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참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웜홀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웜홀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죠. 따라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더욱 흥미로운 개념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우리는 분명히 타임머신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무언가의 발견을 통해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을지도 모르죠. 또한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과거로의 여행도 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설사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끝내 타임머신이 발명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통해 우주에 대해서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 하는 그 내용을 알리려는 거죠.
SOD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일단 자료로서 남겨두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네이처에서 보고 진짜 놀라웠습니다. 이건 설레발이 아니라 진짜 신기했어요. 미국 킨즐랜드 대학과 노키아 벨 연구소에서 2020년 11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을 발표한 연구인데요. 일단 제가 제목이랑 썸네일에서 시간을 되돌린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논문 제목도 Time Reversed Optical Waves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도 이거 넉넉히 보면 마치 시간을 되감아버리는 느낌, 그런 느낌마저 줍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번 보시죠. 보통 중간에서 뭔가 힘이 가해진다면 이 영상과 같이 파동이 일어납니다. 중간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려놓은 것처럼요. 보시죠. 참고로 제가 영상을 거꾸로 돌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으로 쓱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죠. 다시 한번 보시죠. 처음에 발생했던 그 파동의 모양을 베껴서 시간을 마치 돌려버리는 것처럼 돌아갑니다. 에이, 저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사상 처음으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파동을 되감아버린 겁니다. 마치 테이프를 감듯이요. 생각해보세요. 목욕탕에서 여러분이 물을 탁 하고 쳤어요. 그러면 물이 진동하겠죠. 그거를 되감아버린 거예요. 그 파동을 정확하게 기억하고요. 이걸 활용하면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왜 미친 기술인지 아십니까? 일단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억지일 수도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 약간의 오류를 범할게요. 여기 눈앞에 바세린이 있는데 이 바세린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빛이 바세린을 때리고 반사된 빛을 여러분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사되어 여러분의 간 빛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듯.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요. 이 되돌아온 빛을 홀로그램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듯 반사된 빛이 특정 렌즈를 통과하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다음 다시 돌려버려요. 이게 바로 Time Reversed Wave입니다. 이걸 되돌려버리면 사물의 모양과 방향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빛에는 시간에 대한 정보보다 굉장히 많은 의미의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3D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빛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일단 파동이 발생하면 그 파동이 발생한 주변에 마치 안테나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깔아둡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히 기억하는 거죠. 말은 쉽지만 이 파동을 기억하고 또 원하는 대로 컨트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런 연구는 쭉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악이라던가 물의 파동, 마이크로파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진동수 영역에서 행해졌고 연구진의 말을 빌리면 빛을 자유롭게 컨트롤함으로써 기기에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Time Reversed Optical Wave를 구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구현하는 거죠. 저는 올 하반기에만 2번 홀로그램이 도래하고 있다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과기부 재원으로 만들었던 홀로그램 영상, 그리고 삼성전자가 구현해낸 홀로그램 영상. 이렇게 비록 아직은 연구 단계지만 이런 연구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순간이 제 생각에는 10년 뒤 엄청나게 리얼한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의 시작이 아닐까요? 지금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게임들은 저희가 모니터를 보고 있죠. 하지만 10년 뒤에 나오는 게임들은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모니터보다 훨씬 리얼한 홀로그램을 보게 될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며 우리는 빛을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노는 단계에 와 있죠.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뒤 일어날 마법 같은 일입니다. 아니,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겠죠. 아서 클라크도 말합니다. 마법은 그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과학일 뿐이다.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인지를 제가 도입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지구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계인 존재라는 것은 태양계 밖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것 자체에 대한 인지가 불가능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빛의 속도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구는 거의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외계인이 존재를 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정도 수준에서 여기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